그날 새벽 3시 1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8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자가 죽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손자 지훈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 분명히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사고가 났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손자가 위험에 빠졌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훈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더니 남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경찰입니다. 손자분이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중상입니다. 합의금 8천만 원을 2시간 내에 보내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8천만 원? 그건 제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15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정말 지훈이가 사고를 낸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을 어떻게 보내죠? 제가 묻자 경찰이라는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링크? 인터넷? 저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고 있었지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직접 가서 드릴게요. 제가 말했더니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없습니다. 2시간 안에 안 보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인터넷 주소 같은 것이 적혀 있었고 긴급 합의금 송금 시스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링크를 눌렀습니다. 복잡한 화면이 떴는데 은행 사이트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보이시죠? 거기에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 넣으시면 돼요. 전화 너머에서 친절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위험에 빠졌다는데 어떻게 망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통장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비밀번호 6자리도 넣어주세요. 비밀번호까지 넣자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지훈이가 안전해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했을까? 그리고 지훈이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지훈이 어디 있어? 엄마, 이 새벽에 왜요? 지훈이는 자고 있는데요. 자고 있다고? 그럼 사고는? 무슨 사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8천만 원, 제 평생의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에 전액이 이체됐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남자가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골목에서 그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사기당하셨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을 되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대리 사이버 수사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묻자 김대리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섬뜩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수수료로 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셔야 해요.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8천만 원을 잃었는데 또 300만 원이라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사기였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다시 노리는 2차 사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72세의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떨리는 손. 하지만 바로 그때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995년 제가 42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김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인 킴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해외사업부 과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때였습니다. 윈도우 95가 나오고 인터넷이 처음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인터넷을 배운 직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춘자 씨, 이 새로운 시스템 담당해 주세요.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이메일로 소통하는 시스템이에요. 전자우편은 신세계였습니다. 편지를 전자로 보낸다는 개념이 놀라웠습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관리, 해킹 방어 시스템까지 폭넓게 익혔습니다. 와, 김 과장님은 정말 컴퓨터 천재네요.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밤새 매뉴얼을 파고들며 공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8년 남편이 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업을 크게 벌일 거야. 그러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나를 뒷바라지해줘.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제 경력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춘자 씨, 아까워요. 지금 IT 분야가 막 떠오르는 때인데. 그럼에도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가정이 우선이야. 남편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거지. 그렇게 저는 제인 킴에서 김춘자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대신 주방 칼을, 모니터 대신 텔레비전을 마주하는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곧 무너졌습니다. IMF가 터지며 빚만 잔뜩 남겼고 그는 그 스트레스로 15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제인 킴 시절의 실력은 사라진 듯했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 제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아들 민호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한때 IT 전문가였다는 사실을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실력 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듯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기계치라서 민호가 곧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계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컴퓨터 전문가였고 해킹도 맡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8천만 원을 사기당한 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제인 킴을 깨워야겠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배우자고. 72살이었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30년 전 실력만으로는
지금의 사기꾼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지은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어르신들보다 빨리 따라갈 수 있었던 건 옛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건 예전에 배우던 거랑 비슷하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제 안에서 뭔가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제 인킴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낯선 기계가 아니라 유능한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 전 처음 컴퓨터를 만났을 때처럼요. 이제 준비됐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김대리라는 사기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72세 김춘자가 아니라 30년의 잠에서 깨어난 IT 전문가 제인 킴이었으니까요. 그가 다시 접근했을 때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사기 피해 복구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김 대리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먼저 신분 확인부터 할게요.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뭘 확인한다고요? 이 QR코드부터 스캔해 보세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아무 QR코드였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제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100% 사기꾼이라고.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저는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정부24 앱에서 공무원 인증 확인하는 기능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굳이 안 하셔도. 아니에요. 요즘 가짜 공무원이 많다고 하잖아요. 확인하는 게 안전하죠.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72세 할머니가 이런 걸 다 알 줄은 몰랐겠지요. 사실 저는 이미 그에 대해 조사해 둔 상태였습니다. 3개월간 배운 디지털 실력으로요. 그의 진짜 이름은 박민수 30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이미 5건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은 선생님에게 배운 초급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흔적을 추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수 씨, 제가 갑자기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수 씨 맞죠? 1995년생, 인천 거주, 보이스피싱 전과 5범. 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녹음 중이고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전송되고 있어요. 물론 허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설마 당신이? 네. 저는 그냥 바보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30년 전 제인킴 시절에 날카로운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들이 쓰는 피싱 사이트 주소 알고 있어요. 223.130, 200.15. 맞죠? 그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IP를 아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수업에서 배운 흔적 추적을 응용해 역추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보스는 최영수, 45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죠?
이건 제 독자적인 조사 결과였습니다. 30년 전 보안 실무 경험이 은근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저요?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제 8천만 원을 훔쳐간 사람들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도망치려 하자 저는 더 빨랐습니다. 박민수 씨, 어디 가세요? 아직 할 얘기가 남았는데요. 저는 또 다른 앱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앱이에요. 사실 그냥 지도 앱이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이미 휴대폰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허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리전에서는 제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진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허풍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지훈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손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사기꾼들에게 돈을 빼앗겼어. 그 사람들을 잡고 싶어. 지훈이는 컴퓨터 공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에는 저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미 신고했지만 소용없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 지훈이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 사기꾼들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저는 오래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예전에 컴퓨터 전문가였단다. 삼성전자에서 IT를 담당했었지.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빠도 몰라요? 응,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와, 대박. 그럼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잊어먹었지만 기본적인 것은 기억나. 근데 요즘 기술은 달라졌으니 내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우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최신 도구와 방법을, 저는 과거 경험과 사기꾼 심리 분석을 맡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들키면 우리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걱정 마. 법적인 부분은 최대한 선을 지킬 거야. 우리는 피해 복구만 할 거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넘길 거야.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1단계 사기꾼들을 만나 모든 대화를 녹음한다. 2단계 그들이 보관 중인 피해금의 위치를 파악한다. 3단계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현장 검거를 유도한다. 4단계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린다. 첫걸음은 실제 거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고급 추적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저는 박민수에게 다시 접촉해 정보를 유도했습니다. 박민수 씨, 한 번 더 만날까요? 더 큰 제안이 있어요.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더 큰 돈이라는 말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남 자리에는 지훈이가 준비한 전용 스마트폰을 들고 갔습니다. 필요한 앱들이 깔려 있었지요. 정말 3억 원이 있다고요? 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네. 대신 제 8천만 원은 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들 보스를 만나야 해요. 그는 망설였지만 3억 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의 숨은 앱이 작동하며 통화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형님, 할머니가 3억 원을 더 준대요. 네, 보스님을 만나고 싶다고.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들으며 조직의 구조와 말버릇, 호칭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 오피스텔로 오세요. 약속이 잡혔습니다. 결전의 날 강남 오피스텔 1201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퓨터가 10대 넘게 늘어서 있고 젊은 남자들이 줄줄이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40 중반쯤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보스 최영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최 사장입니다.
그는 여유로웠습니다. 수많은 범행을 거쳐온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3억 원을 정말 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8천만 원부터 돌려주세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세탁됐어요. 되돌릴 수 없죠. 세탁이라니요? 어디로요? 비트코인으로 받고 해외로 보냈습니다. 추적 불가능하죠. 그 말에 제 아내 제인킴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최영수 씨, 제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네.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3FKJHEN9QX7 맞죠? 그가 움찔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그리고 그 지갑에서 싱가포르 거래소로 보낸 시간이 어제 오후 3시 17분 맞습니까? 지훈이와 밤새 살펴본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저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개인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집 주소, 가족관계, 은행 계좌, 심지어 어머니의 성함까지요. 그는 경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제 정보를 빼낸 것처럼 나도 당신 정보를 빼냈죠. 사실 대부분은 지훈이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방송이라고요? 네, 유튜브 라이브요. 시청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허세였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오피스텔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최영수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지? 네. 30분 전에 했습니다. 증거도 보냈고요.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직을 3개월째 추적 중이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최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누구예요? 저는 30년 만에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제인킴입니다. 1995년 삼성전자 해외사업부 IT 담당이었어요. 경찰관들도 놀랐습니다. 정말이세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는 해킹 방어 시스템도 개발했지요. 최영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군요. 네, 제 8천만 원을 되찾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직이 훔친 돈이 총 5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만 300명이 넘어요. 50억 원, 300명.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그럼 제 8천만 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돈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적 복수를 넘어 수백 명의 피해자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런 큰 조직을... 혼자는 아니었어요. 손자가 도와줬고 스마트폰 교실 선생님도요. 수갑을 찬 최영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72세 할머니한테 당하다니. 김대리도 끌려가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죠? 그렇게 3개월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SBS 뉴스팀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독으로 검거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그렇게 전국 뉴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IT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2살이지만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뉴스 이후 놀라운 변화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사기당했는데 도와주세요. 할머니처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께도 가르쳐 주세요. 둘째, 정부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포용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셋째,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한 달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기쁜 건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엄마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지훈이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우리 할머니가 사기꾼 잡은 슈퍼 할머니래요. 며느리 정미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카카오톡 말고 다른 것도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제가 만든 시니어 디지털 안전교실에 매주 500명씩 신청이 몰렸습니다. 대단하세요. 지은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저보다 더 유명하세요. 6개월이 지나자 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춘자 할머니의 디지털 세상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사기를 피했어요. 80세 우리 할아버지도 스마트폰 배우고 계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1년 후 저는 정부로부터 디지털 포용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제가 도운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300명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돈을 되찾았습니다. 총액 50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인 78세 박 할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평생 모은 돈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전국을 다니며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0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부산에서 만난 82세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배우니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손자와 매일 영상 통화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 해커라고 했습니다. 정말 영화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는 거야. 해외에서도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2세의 글로벌 스타가 되시네요. 지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30년 만에 옛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춘자야, 결국 내 꿈을 이뤘구나. 무슨 꿈? 기술로 사람들을 돕는 꿈 말이야. 늘 그 얘기했잖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제인킴 시절 제가 가졌던 꿈을요. 기술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결국 30년이 지나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도울 사람도 많고 이룰 꿈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AI 비서를 만들어 더 많은 시니어를 돕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75세에 AI까지? 지훈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안 돼?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8천만 원을 잃고 절망했던 72세 할머니가 지금은 전국 100만 명이 구독하는 디지털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오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려워 보여도 늦었다고 느껴져도 시작하면 됩니다. 저처럼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젊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시니어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김춘자, 아니 제인 킴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나 언제든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